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읽기 기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초기 문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early literacy? Early literacy라는 표현은 초기 문해력인데요. 모국어 학습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기 때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기초 단계, 기초 지식을 얻는 단계를 보고 초기 문해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Mom, I can read 그랬을 때 그 단계, 네,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됐느냐 그 단계를 보고 이제 초기 문해력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초기 문해력에 해당하는 기술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read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생기는 기술과 지식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인쇄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책인지 아니면 장난감인지를 구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쇄물에 대한 관심인 거고요. 글자에 대한 관심은 이게 그림인지 아니면 글씨인지, 글씨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글자에 대한 인식일 것 같고요. 알파벳 철자는 A인지 B인지 C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소 인식이라는 것은 들은 소리를 듣고 이게 소리를 분리해내는 능력이죠. 네, 음소 인식. 그리고 음운 인식. 글자를 보고 글자들의 조합으로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를 아는 것을 음운 인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트 워드는 아주 짧은 단위의 단어를 한눈에 보고 알아보는, 식별해내는 능력, 그것이 이제 사이트 워드. 그리고 뭐 단어 지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어떤 문맥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여기까지가 모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L1의 Early Literacy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L2, 외국어 학습자로 가면은 사실 이러한 지식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쇄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글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음소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 다 익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글자 해독 기술입니다. Decoding skills라고 하는 알파벳 철자를 식별하는 거, A인지 B인지 C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음운인식,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이 철자들이 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음운인식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글자 해독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차례차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특히 우리 외국어 학습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만 배우면 되니까 모국어랑 관련된 것은 가급적 짧게 다루기로 하고, 자, 알파벳 철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벳 철자, 이게 오소그래피, 영어 알파벳 글자와 이 단어에 구성되어 있는 철자가 바로 오소그래피입니다. 정자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소그래피, 철자, 정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파벳 식별 기술과 알파벳을 발화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철자 기술. 네,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식별, 인식, 발화, 적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유치원서부터 집에다 벽에다가 ABCD 붙여놓고 또 뭐 영어 유치원이다 아니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도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알파벳을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좀 우습다고 생각해서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고 별로 이제 거기에 강조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영어 알파벳을 익히고 또 영어 단어 스펠링을 익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거는 외국어 학습자가 아니라 모국어 학습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한글은 왜 훈민정음에 세종대왕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냥 하루면 배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죠. 그 이유를 간단한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직접 겪었던 건데, 제가 중1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지식이라든지 식별 능력도 전혀 없고 자음모음만 ABC만 아는 수준이었는데 1학년 때 나왔던 단어가 beautiful이에요. beautiful. beautiful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굉장히 길입니다. 9자예요. 자음, 모음이 3개가 나오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9개나 되는 글자가 옆으로 병렬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가 없어요. 읽을 줄 알면은 beautiful 해서 외울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외우기가 어려운 철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생각해 보세요. beautiful 딱 3자입니다. 굉장히 쉽게, 게다가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자음 모음과 받침이 위치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손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어는 옆으로 쭉 늘어서 있기 때문에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우리나라 알파벳이 훨씬 더 발달된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알파벳을 외우고 철자를 익힌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2021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요. 한국형 초기 문해력 검사 도구 휠 테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특히 서울 소재, 뭐 굉장히 좋은 지방도 아니고 서울 소재의 공립초등학교에서 389명의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단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의 학생들의 문해력을 초기 문해력 검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문해력이 굉장히 습득이 잘 안 되어 있고 4학년, 5학년, 6학년에 걸쳐서 배워야 되는 그 글자 해독 기술의 성취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면은 알파벳 문자의 명칭을 식별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를 보고 H나 I나 J나 Q나 Z인 줄 아는 경우가 5차례 가장 많았어요. J, K도 마찬가지고요. 예, D, L, Y, Z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구별을 잘 못하고 다른 발음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식별을 하더라는 거죠. 네, 소문자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J, Y, Z, F, B, D 헷갈리고 H, V 이런 것을 잘못 발화를 하더라는 거죠. 식별을 못하고 다르게 읽거나 잘 못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웠고요. 알파벳 대소문자 구분에 대한 학년별 식별 오류를 한번 보면은 4학년만 좀 못하나 했더니 4, 5, 6학년이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L 같은 경우에 6.3%의 학생이 L을 발음을 식별을 못했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에 가서 조금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죠? 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식별 오류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오류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6학년에 가니까 9%나 9명, 7.6%가 F를 식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I는 뭐 25%, 3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학년 때 익혔을 거라고 그러고 넘어갔더니 뒤에 가서 더욱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욱더 식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네, 선생님들께서 J 같은 경우에 말도 못하게 높죠. 58, 60, 53%. 네, 전학년에 걸쳐서 J를 식별을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습니다. 절반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파벳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생들 그렇지 않다는 거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학년이 갈수록 점점 더 오류율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FIJ더라. 네, 이런 마지막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정말 놀라운 초기 문해력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논문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즉 학생들을 그냥 알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과거 좀 전통적이라서 선생님들이 뭐 그런 걸 하는 거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펜맨십 워크북 같은 거 그대로 베껴쓰기 연습 예쁘게 글쓰기 한다든지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쓰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좀 더 시간을 들이셔서 연습을 하게 하고 학생들이 진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맨날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적 학습이라는 것은 이 철자에서 그렇게 잘 듣지 않더라.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자인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는 의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준에서 이제 알파벳 철자가 나와서 그냥 얘기를 드리면 항목 학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dog after moon 같은 것은 그냥 그 아이템 자체로 그냥 익히게 하면 되는 거고 좀 더 이제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체제 학습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 러닝이라 해서 friend나 friendly, friendship. 네. friendship이 나오면 friend에서 나왔다는 것, ship이라는 건 또 뭐다 하는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철자 학습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자기 스스로 학습 전략을 세워서 철자를 익히도록 선생님 도와주시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연습 삼아 학생들한테 그렇게 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철자를 본 후에 눈 감고 떠올려서 보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자를 보여주고 눈을 감게 해서 한번 그 철자를 머릿속에 내가 그릴 수 있는지 떠올려 보게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비슷한 철자의 다른 단어를 떠올려 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fun 했을 때 sun, cat, gun, chat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연상되는 비슷한 철자의 다른 단어를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것도 이제 전략이고요. 좀 긴 것 중에 부분적으로 쪼개서 외울 수 있는 것은 쪼개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제 철자를 익히게 도와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거 머리 떠올려지지가 않고 쪼개지지도 않고 잘 외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단어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통 방식 cover and retrieve라는 건데 가리고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 스펠링을 쓸 수 있는지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철자 학습의 전략의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철자 연습 활동, 수업 시간에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철자 학습 활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진도를 나가시면서도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는데 첫 단계로는 학생들한테 교과서 단어를 베껴쓰게 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본 상태로 이제 학생들에게 써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어 철자를 한번 본 다음에 약간 시간차를 두고 외워서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앞에서 교사 그 테레비로 화면에서 이제 단어를 하나 보여주고 그걸 이제 안 보여주는 거죠. 가려버리면 학생들이 외워서 쓰는 거죠. 다시 보여주고 좀 시간 두고 외워서 외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쳐다보고 바로 베끼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면 잊어버리겠죠. 그때 한번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delayed copying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드릴입니다. 3단계 간단한 문장을 읽은 후에 바로 외워서 써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수준이 아니라 문장이니까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문장 I run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I run 보고 바로 It rains 보고 바로 써보게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문장 내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쓸 수도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시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4단계인데 이번에는 읽어주는 거를 듣고 받아 적게 하는 거예요. 아예 보지도 않고 듣고서 내가 적을 수 있는가. 네, 이런 단계적인 드릴 연습을 시키면 학생들이 철자를 익히는데 인식도 할 수 있고 내가 뭘 모르는지 인식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쓰는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네, 그런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소인식입니다. 음소인식이라는 것은 phonemic awareness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L1 학습자로서 모국어를 학습할 때 이미 익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phonemic awareness하고 phonological awareness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선생님 중에 음소인식하고 음운인식을 헷갈리시고 음소인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인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소, phonemes. 포님이 뭐냐면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리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피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기로 하는데, 카피는 이제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카피는 커피고요. 그럴 때, F하고 F의 차이로 해서 뜻이 달라지죠. 그러면, P는 분명히 음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음소 인식이란 들은 단어를 의미 단위의 음소 단위로 쪼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의미가 바뀌지 않은 데서 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는 수준에서 소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하려고 그러면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그 음운인식이 있는데 단지 그 선생님 묻는 말이나 디렉션이 어려워서 그거를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생들은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dad를 드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네. milk하고 silk 할 때 한 자리가 틀리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음소인식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국어 합주자가 구두 언어를 할 때 익숙해지는 시기에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있다고 보면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L1 초기 문해력이 이미 완료가 된 한국어를 이미 할 수 있게 된 우리 영어 학습자들은 음소 인식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이미 전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음소인식의 그 예를 잠깐 더 보여드리면서 정확하게 다시 음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cat 했을 때 트 소리가 첫 번째 있니, 중간에 있니, 끝에 있니? cat 했을 때 트 소리가 나면 박수를 한번 쳐봐. cat 박수를 치게 한다든지 그래서 소리를 구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정도 그것이 음소인식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소리를 첫 소리, 중간 소리, 끝 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지 서로 블렌딩 할 수 있는지 구분하거나 지워가지고 소리를 발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인데 충분히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면서 이미 익혔던 내용이라서 우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음운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는 음운인식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펠링과 그거의 발음. 네, 그러니까 문자로 쓰여진 단어를 보고 그 글자의 조합을 발음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음소 인식은 들은 것을 뜻 단위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쓴 것을 보고 문자 조합을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음소 인식은 소리 인식, 음운 인식은 문자 인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조합인 단어를 읽는 것은 L1, L2 학습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어린이들은 이 음운인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을 잘 하지를 못해요. 보고서 읽지를 못하는 아동들이 많고 나이 들어서까지 그걸 어려워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글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모국어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생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려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별도의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양한 접근법이 있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닉스 어프로치를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 총체적 학습법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음운인식 훈련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